유해진과 박지훈의 연기 차력쇼. 영화의 존재의의가 그거예요. 영화는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흘러가요. 코믹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자기적이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단종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유해진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질감 없이 흘러갑니다. 거기까지 되게 좋고 뒤로 갈수록 물음표였습니다. 고현식당입니다. 하이. 네, 장항준 감독님의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왔습니다. 유해진, 박지훈 배우가 주연이고 유지태, 전미도 배우 나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꽤나 괜찮은 카메오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재홍 씨도 갑자기 나오고 그리고 뭐 박지환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차지할 수 있는 금성대군 역할의 이준혁 배우도 나옵니다. 일단 이 영화의 근본적인 측면은 유해진과 박지훈의 연기 차력쇼에서 기인합니다. 영화의 존재의의가 그거예요. 유해진이 미친 듯한 코믹 연기와 마지막에 갈수록 감정 연기로 영화 전체를 주도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박지훈이 단종 역할을 굉장히 괜찮게 소화를 합니다. 약한 영웅에서 보여줬던 박지훈의 연기의 특징은 눈빛이에요. 뭐 대사를 엄청나게 유려하게 소화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스크가 워낙 좋습니다. 워낙 잘생겼고 미소년스러우면서 그러면서도 부서질 것 같은 병양미가 있는 그런 마스크죠. 그리고 눈이 되게 깊어요. 사연 있는 눈빛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배우예요. 그리고 그런 배우에게 단종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살도 엄청나게 많이 뺐다 그러고요. 피골이 상접한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입술이 거의 찢어질 듯이 버적버적한 모습도 보여주고요. 뭐 인터뷰 같은 걸 찾아보니까 목소리도 버적버적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촬영할 때 물도 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시작부터 그 단종이 그 마을에 오게 되면서 유배자가 단종인 걸 알게 되고 우리 마을 큰일 났다 막 이러다가 이제 단종이 뭔가 마음을 열고 회복되면서 마을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단종이 인간에 대한 뭔가 백성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유해진이 되게 들떨어진 촌장으로 나오는데 그 들떨어진 촌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을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단종이 궁궐에만 있다가 백성들과는 마주할 일이 없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잘자잘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에는 시체처럼 왔다가 갈수록 생기도 돌고 그 유해진 아들 뭐들 학문도 가르쳐주고 마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화가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괜찮아요. 감독의 색깔이 영화에 되게 묻어나잖아요. 그 감독들마다 자신들이 잘 만들어내는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장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도 잘 하긴 하지만 장항준 감독의 영화는 늘 가볍고 유쾌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영화의 감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감도가 초반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도 안에서 영화는 굉장히 분위기 좋게 흘러가요.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단종이 점점점 마음을 열면서 마을로 아예 내려와서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명패 같은 걸 써서 나무에 매달고 마을 잔치 같은 것에서 단종이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옛날에 봤던 광해가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뭔가 이병헌이 백성들을 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생각나기도 하면서 물론 그 앞도 명작이라고 하긴 애매했거든요. 살짝 템포가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뭐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첫 시작부터 노루를 잡으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겐세이를 넣어서 막 지금 이래가지고 노루를 못 잡게 한다던가 그런 코믹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코믹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좀 자기적이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단종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유해진과의 그 교류와 연결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그닥 문제없이 크게 이질감 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되게 좋고 이제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단종과 마을 사람들의 그 관계가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었을 때 유해진의 아들이 단종에게 아이들이 언문으로 쓴 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가 잡혀요. 왜냐면 그 유지태가 연기하는 한명회가 단종을 예의주시해라 하면서 단종의 유배지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해서 유해진의 아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곤장을 100대를 맞는데 거기에 박지훈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유지태가 거기다 보고 여기서 유지태의 연기력도 확 터져요. 유지태가 맡은 한명의 역할이 굉장히 평면적인 역할로 나오거든요. 노산을 견제하면서 권력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그 권력욕 강한 악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명의 역할 자체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 장면에서 유지태 씨의 눈빛, 박지훈 배우가 뭐 곤장을 그만 때려라 하는데 유지태 그 한명회가 때려라, 때려 죽여라 이러면서 노산 저놈이 아직도 지가 왕인 줄 아는구나 하는 이 연기가 부딪히는 씬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여기까지가 영화의 텐션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갈수록 영화의 텐션을 조금 내렸던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영화의 스토리가 유해진과 단종의 이야기 그리고 한명회의 이야기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이야기가 두 갈래인데 금산대군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단종을 왕위로 세우려는 거를 준비하는 이쪽 이야기 결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이건 원래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이 이야기가 추가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 금산대군의 이야기 그리고 병사를 모으고 그 병사를 모으면서 단종을 설득하고 서신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 생각에는 조금은 불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도 세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명회가 사실상 권력을 대표하는 그냥 악역의 역할로 나오는 거죠. 뭐 세조든 뭐든 그 모든 걸 대표하는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산대군과 금산대군의 뭐 밑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이 영화의 스케일이 애초에 되게 큰 영화라면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고 그 인물들의 막 여러 이입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영화였으면 애초에 스케일이 큰 게 이해가 가는데 이 영화의 의도적인 크기는 작거든요. 작은 이야기거든요. 작은 이야기 안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미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하나의 사연과 캐릭터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놔서 사이드로 나오는 금산대군의 이야기에까지 우리가 이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인 거예요. 단종을 잡으러 한명의 군사들이 올 때 단종을 데리러 온 금산대군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금산대군의 오른팔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 부하들이 이제 한명의 군사를 막으려고 3명이 남아서 처절하게 그 병사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군가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장면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이입하고 그 시퀀스가 짧지 않았어요. 꽤 길었어요. 그럼 그 꽤 긴 시퀀스에 우리가 이입을 하려면 원래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았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 캐릭터가 금산대군의 부하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갑자기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걸 액션씬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들의 처절함을 보여주려고 한 건지 뭐 저 같은 경우는 확 이입이 안 되니까 집중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거야. 텐션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금산대군과 연관된 그런 군사적인 장면들이 대개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더 작게 다뤘으면 좋지 않았을까? 야, 사이드로? 그냥 진짜 서신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다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그 장면들이 썩 그렇게 영화의 재미에 플러스가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땐 물음표였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건 박지훈의 그 슬픈 눈빛과 유해진의 신들린 연기.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박지훈이 이제 유해진에게 죽을 때 너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유해진이 단종의 목을 조르면서 보여줬던 그 표정 연기, 진짜 그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눈물이 터지는 그 연기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사이드 서사의 시선이 팔렸다가 텐션도 조금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감정이 터지는 부분에 완전히 터지지는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결국엔 신파라고 해봅시다. 신파적인 영화죠. 애초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신파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울리려고 만드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감정의 결로 다가갈 때 그것을 어떻게 터뜨릴까가 되게 중요한데 장항준 감독도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2시간 남짓 동안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가까워지다가 결국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그 빌드업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야기 전체의 가치가 무너진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공들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드라이했으면 오히려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못 만든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흥행할 만한 영화고
손익분기점이 250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250만은 넘겠죠? 너무 오랜만에 보는 정통사극이라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꼭 가서 보십시오라는 영화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2시간 오랜만에 극장에서 사극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볼 만한, 유해진과 박지훈의 연기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보고 오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